안녕하십니까. 유순모 교수입니다. 제5편 제1장 탐정의 관찰 묘사와 기억 훈련입니다. 강의 시간은 25분 단위며 강의에 앞서서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동의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동의대학교 법정대학의 강의를 약 2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민간조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간조사사 자격을 취득하고 도감청 탐색사, 특수경호사, 무선조정지도사, 학교폭력 예방지도사, 분노조절지도사, 심리상담사 등등 탐정과 관련한 자격들을 관심있게 공부하고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탐정교육과 탐정실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탐정자격특별과정 주임교수로서 강의를 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즉 탐정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차례는 1절과 2절로 나누어서 관찰묘사와 관찰원칙, 관찰에 있어서의 감각의 착오와 관찰의 원칙 중에서 묘사와 재생,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2절에 가서는 관찰묘사와 기억훈련에 대해서, 즉 기초결합법과 연상결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찰묘사와 관찰원칙, 탐정으로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관찰력, 그 관찰한 것을 표현하는 묘사 능력,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관찰력이 없으면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조사도 마찬가지고. 자, 관찰묘사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요. 관찰이란 자세히 들여다보고, 즉 하나하나 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진행 과정을 쭉 보겠죠. 사물의 현상 또는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쫙 훑어본다든지 세밀하게 감지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묘사란 우리가 미술 시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해왔고, 정밀묘사 이런 이야기 스케치한다. 이처럼 본 것을, 즉 관찰한 것을, 그 결과를 재생시키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찰과 묘사가 짝을 이루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탐정으로서는 자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묘사라는 말을 두 가지를 딱 묶어가지고 하나의 낱말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관찰력을 길러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문자가 좀 이렇게 파일이 좀 바뀌다 보니까 깨지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앙박물관에 같이 갔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전시물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본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의식적 경험에 의해서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 2, 3, 찰나적으로 샥 생각해내는 힘. 요즘은 마룻바닥이 아니지만은 그 전시물 앞에 바닥이 반질반질하다. 요즘 대리석이 되고 청소를 잘하기 때문에 별 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마룻바닥 같은 경우는 마루가 반질반질 달아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것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시물을 보호한 유리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손대지 마시오 라고 하는데도 꼭 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성급하게 보다가 유리에 이마로 박치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유리에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본 곳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관찰력인데 의식적 경험에 의한 관찰이다. 자, 다음 사례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쟁 징후를 포착한 일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즉 탐정으로서는 이런 거 상당히 스릴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1941년 5월 초에 영국 주재대사관, 미국의 무관보좌관인 브라이언 소령이 관찰 보고를 합니다. 어떤 걸 관찰했느냐? 가끔 한 번씩 독일 대사관 범한 대령의 사무실에 방문하는데, 그때는 늘 영국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소련 지도가 있어. 야, 이거 그냥 예사롭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해야 된다. 어떻게 묘사하는데 본국으로 타전하는 것이죠. 보니까
범한 대령의 사무실에 소련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하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분석가들이 쫙 알아내는 것이죠. 그로부터 정확하게 50일 이후에 50일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관찰력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묘사 능력, 자, 우리 하나의 예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십시오. 혹시 길에 교통사고 이 사건을 목격하신 분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니면 어린이를 찾습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행방불명 됐네? 어린아이가 집을 나갔네? 이런 등등으로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데 탐정이라고 한다면요. 언제 무슨 차가 어떻게 사고의 경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뒤에 달짝지근한 게 뭡니까? 포상금, 살해금 얼마 드리겠다.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관찰을 하고 그것을 잘 묘사하는 것은 스케치화해서 보관한다든지 기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관찰과 감각의 착오, 여러분 이 관찰에 또는 감각에 의해서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우리에게는 항상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이거 탐정들은 자극과 반응, 이게 굉장히 센스미티 엄청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은 관찰자의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뭔가에 따라서, 또는 환경 등에 따라서 이 감각에 대한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착오에 의해서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요점이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감 수련을 하자, 오감 훈련을 하자. 오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5가지의 감각이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것을 교차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냄새를 맡는 것과 저 노란 달걀을 삶은 것이다. 그 냄새하고 사과하고 사과 냄새, 또 신식초 냄새. 자, 눈으로 본 것과 만져본 것과 들어본 것과 모든 것들을 교차해서 수련을 하면은 관찰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묘사되는데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뭐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 못합니다. 자,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착오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착오라고 그럴까요? 자, 제가 이 버전이 좀 달라가지고 글자가 좀 깨졌는데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자, 위에 화살표와 아래 그림 화살표, 역 화살표라고 그럴까요? 뭐 이름을 그렇게 붙여도 되나? 자, 어느 것이 길어 보입니까? 대체로 아래 것이 길고 커 보인다고 합니다. 모양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각적 착오인데요. 길이를 딱 재보면요. 똑같은데도 아래 게 훨씬 커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 중에서 작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인 동그라미, 똑같은 크기의 동그라미에 둘러싸인 동그라미, 즉 앞에 거는 A, 뒤에 거는 B. 그래서 A, B 누가 어느 원이 큰가 라고 할 때 대체로 작은 것에 둘러싸인 것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실제로 똑같은 것입니다. 자, A와 B, A가 크게 느껴진다는 것. 이게 뭡니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착오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자, 이제 관찰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관심의 원칙.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자, 관심의 원칙. 임무와 목적이 있으면요, 크게 관련시켜가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지고. 여러분 혹시 이런 시 한 소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뭐 이런 시가 있죠. 즉 작은 꽃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보면 꽃이 예뻐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감동적이라고 그래요. 자, 이처럼 관찰하는 태도를 좀 갖자. 좀 주의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자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를 든 겁니다. 제임스 와트는 뭡니까? 물준자가 뜨글뜨글 끓는 걸 난로 위에 얹어놓은 게 막 끓는 거. 우리 겨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걸 보고 관심을 집중시켜서 계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뭡니까? 전기기관을 발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 뉴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만류인력 법칙, 즉 사과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무심코 봤을 때 사과 떨어졌다, 주워 먹자 이렇게 되는데, 야, 이게 왜 떨어졌지, 어떻게 떨어졌지 하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관심을 관심을 플러스시키면은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예를 오늘 여기서 본 겁니다. 즉 우리가 탐정으로서 의뢰인에게 그 일감을 받았을 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주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탐정이 남다르게 이 관심에 집중해서 그것을 하나의 관찰,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면 훌륭한 좋은 그런 탐정이 될 겁니다. 자, 루빈의 잔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탐정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무슨 그림이냐 이 물어보게 되면 대체로 첫 감은 거의 커버로 이야기하죠. 자세히 보면은 이 중에 그림이죠. 검정색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흰색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컵이야. 그래서 루빈의 잔으로 이 심리학에서 게스탈트 도해법으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한번 나가볼까요? 자, 검정색으로 딱 보면은 첫 그림은 뭡니까? 사람이고, 두 번째 그림은 검정색으로 보면 컵이고, 자, 흰색으로 보게 되면 첫 그림, 아래 거 이겁니다. 아래 거. 이걸 보면은 그리고 사람과 컵을 색깔로 일단 관심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까지 2중, 3중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십시오. 자, 분류법칙. 자, 분류법칙은 좀 신속하고 좀 정확하게 뭘 해내려고 하는 묘사 기억에 도움을 줍니다. 분류.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첫째, 많은 수의 그 양 또는 수나 양의 분류법칙인데요. 예를 든다면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부대가 행렬이 쫙 갖춰가 간다. 선거 연설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정치 연설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당 추산 70만, 100만 이렇게 한다면은 경찰 추산 10만, 20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척간법의 많은 양의 양을 이렇게 재는 데는 가상선, 가로, 세로의 가상선을 머릿속에다가 둘 수 있다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즉, 척간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많은 사람들로 보거나 동물들로 보거나 이렇게 할 때 가로, 세로의 가상선을 염두에 두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뭐라고요? 가로, 세로, 가상선을 두는 습관을 들이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또는 동물의 개체수를 셀할 때, 또 어떤 다른 물체 같은 거, 차량 행렬이 가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같은 종류끼리의 분류법. 이것도 아주 묘사하는데 기억의 어떤 묘사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같은 종류끼리 분류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그냥 한번 재미로 일본 나카노 정보학교의 학생들의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그 면접시험을 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면접관 책상 위에다가 한 10가지 정도 물건을 얹어놔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다 시험 칩니다. 면접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다른 교실로 딱 학생들을 불러서, 자, 여러분들이 면접시험을 칠 때 면접관 책상 위에 무엇이 있었나를 하나하나 나열해 보시오. 기록하시오. 이야, 이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내 눈에 싹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딱 보시고요. 7초 안에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같은 분류끼리 분류를 해서 기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해보세요. 놀랍도록 기억될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전쟁 물자는 뭐야? 전쟁과 관련된 거 칼이 있고요. 포탄이 있고요. 군함입니까? 배입니까? 교통수단으로 봐도 되겠고요. 대포가 있고. 자, 이렇게 교통수단은 뭐예요? 오토바이가 있고,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배가 있고. 자, 이런 등등의 분류법을 쓰게 되면은 기억이 뛰어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연상법칙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상이란, 자, 과거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일어나는
그 과정으로서 관심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결합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첫째, 다른 두 개의 상황을 동시에 상기시킨다. 그래서 결합을 해보면 그게 묘사 효과가 있고, 자, 합리보다는 불합리한 것일수록 기억하는 데 효과가 있다. 자, 경험에서 인상 깊었던 것, 예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서 결합시키면 상당히 연상법칙이, 즉 기억하는 것에, 기억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무슨 숫자가 있다. 9982번 전화번호를 기억할 때 이거 그냥 9981인데 하나 더 더해가지고 9982라고 암기하는 식, 이게 바로 불합리 현상입니다. 이 불합리 현상이 기억이 오래가고 독보적으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연상법칙 아주 좋죠. 중요하죠. 이번엔 비교법칙입니다. 어떤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연상을 시키는 것이죠. 자, 사물을 관찰할 때 이미 자기가 경험하여 느끼고 있는 거, 예를 든다면요, 사람의 키와 건물 높이 같은 것을 상상한다면 저거 얼마 정도 높아 할 때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앞에 사람 한 사람이 있다. 만약에 사람의 키를 상상하고 170 정도 된다. 2질, 3질, 4질, 5, 6, 7, 8, 9, 10질, 그렇게 되면 170 곱하기 10 하게 되면 그 높이가 나오겠죠. 이런 척감법. 그리고 인지적 상징을 어떤 하나의 구조물에다 비유한다면 이거는 서울역 같은데, 이렇게 될 때 이와 유사한 그림이 건물로 봤을 때 서울역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부산 같으면 조흥은행 건물이 가까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역과 비슷해. 옛날 풍이 비슷해. 이거는 불국사의 그 장면과 비슷해. 이런 식으로 하나 인지되어 있는 상징을 여기다가 바로 대입시키는 것이죠. 자, 소지품의 크기와 관련해서 사물의 크기를 재는 것이죠. 저 PIA 자격증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되나 보니까 한 9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갑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휴대폰, 이 휴대폰을 가지고 보면 이 휴대폰 길이가 요거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보니까 한 18cm 되더라고요. 15cm, 18cm 뭐 이 정도. 그러면은 이것을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가까이에 있는 물건 같은 걸 규격을 스케치할 때는 이것으로 관측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지품을 활용한 사물의 크기를 관측하는 방법. 자, 묘사 및 재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관찰은 묘사를 전제로 해야 좋습니다. 사실은 관찰을 하고 묘사를 하지 않으면 그 관찰에 대한 효과가 없죠. 쓸모가 없죠. 그래서 관찰의 결과에 대한 재생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데요. 사상 묘사 방법. 이 사상이라는 말은 사상이 아니고 일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구두 브리핑이라든지 또는 뭐 제스처라든지 또는 문서로 쓴다든지 사진 또는 도시 등 이렇게 하는데요. 이 도시라는 말 자체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시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와 또는 인물 묘사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시 묘사는 주로 스케치하는 것인데 좀 정확성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력이다. 즉 이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원근법을 잘 써요. 원근법 하게 되면 가깝고 먼 곳을 잘 나타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수첩이나 이런 데다가 원근법으로 스케치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물체의 크기를 원근으로 나타내는데 이 선을 굵게 했을 때 또는 희미하게 했을 때 또 가늘게 했을 때 철조망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가깝고 저기는 멀다는 개념이 생겨나잖아요. 철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사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방식. 그리고 다음에는 입체법이죠. 입체법은 우리 숨은 그 선이라는 게 항상 내재되어 있을 때 입체감을 상상하고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스케치했는데 다른 사람이나 내 자신이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황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물 묘사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인물 묘사는 워낙 이제 사람마다 비슷하면서도 각각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눈매가 제일 어렵죠. 자, 얼굴과 모습 이런 것도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관찰이 아니면 참 묘사해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물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죠.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또 얼굴입니다. 가려마다, 하얗다, 색깔이 어떻다, 눈이 크다, 작다, 귓볼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물 묘사가 아주 좀 어려운데 요즘은 카메라가 발달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 묘사 방법에서 세 가지. 첫째는 기본 묘사와 보통 묘사, 정밀 묘사. 자, 인물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판단 자료.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기본 묘사 정도는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두고 이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보통 묘사나 정밀 묘사는 상당히 중요한 수사나 이런 거 할 때를 대비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은 탐정의 기억법 한 예를 듭니다. 기억을 어떻게 할까? 장소에 대한 기억과 인물에 대한 기억,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장소는 처음에 도착한 장소의 목표물을 중심으로 우선 머리에 두는 겁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시내에서는 파출소, 우체국, 은행, 학교, 간청, 슈퍼마켓, 백화점 이런 등등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인물 기억 방법에서는 어떻게? 인물은 사람이 벌써 어떤 사람인가, 키가 크다, 작다, 몸이 뚱뚱하다, 체형이다, 마른형이다, 이런 거. 그 다음 수염이 있다, 없다, 피부가 희다, 검다, 안경을 썼다, 안 썼다 등등에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약간 좀 멀리서 보거나 할 때는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화려하게 입는 사람이다, 수수하게 입는 사람이다, 좀 캐주얼 정장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또는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다, 또는 브랜드 옷은 어떤 것이다,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걸 한다. 심지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향수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이제 관찰 묘사와 기억 훈련에 들어갑니다. 제2절에서 묘사와 기억. 자, 경계가 삼엄한 곳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목표를 관찰하고 요점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력이 매우 중요하죠. 자, 아무리 예리하고 정확하게 관찰했다 하더라도 묘사 시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 가지 기억해내는 방법, 묘사 방법을 제시했는데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한번 훈련을 해 보십시오. 자, 기초결합법이 있는데요. 기초결합법은 이미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도표 내지는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기초표에는 자, 내가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노량역에서 이렇게 역을 기준해서 딱 적어놔 놓고는 내가 서울역에서 어떤 여자가 탔다, 용산역에서 신문을 샀다, 노량진역에서 구두를 벗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표를 작성해 놔놓고 이 기초표에 따라서 그 표현에 대한 묘사를 해놓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몇 가지 예를 든다면요. 신체는 머리, 이마, 눈썹, 코, 입 하나의 순서를 딱 정해 놔놓고 이걸 기억해야겠다, 스케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장소하게 되면 뭡니까? 되게 우리가 공용어로 쓸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거장, 열차 정거장 등의 명칭을 활용해서 쓰는 것. 자, 집의 구조는 벌써 대문 출입이 딱 들어서면 현관, 응접실, 안방 이렇게 쭉 공부방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상상으로 그 구조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 놓음으로 해서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상결합법 하게 되면요. 자, 이제 기초표가 없이 제1사물과 제2사물, 그리고 제2사물과 제3사물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대문에다가 복조리가 걸려있다. 복조리에 그 집에 아들이 이번에 진급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도 사물과 사물 연결시키면서 기억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탐정들은 기초표에 의해서 숙달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기초표 없이도 연상결합법으로 기억을 해내는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탐정으로서 해야 될 관찰과 묘사, 그리고 연상해서 결합하는 방법 또는 기억을 재생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탐정이라고 한다면 관찰 묘사가 기초고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는 기본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묘사와 기억으로 추리하는 탐정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탐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